김용옥 선생님께서 강의했던 동경대전의 초대 사상가, 종교 사상가 최재우 이런 분들을 높이 칭송하는데, 저라면 이렇게 최동석 같은 분들이 제시한 우리의 나갈 바, 이런 것이 오히려 관념론에 머물고 있는 최재우 동학사상 이런 것보다 훨씬 효능감이 높은, 가치 높은 해안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큰 기대 속에 치루어진 대선에서 의회의 결과가 나왔죠. 이제 각자 의회의 결과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거기서도 정치적 지형으로 봐서 홍준표나 유승민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본선에서 싸우기 쉬운 상대다 했는데, 그래서 본선에서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올라왔을 땐 정말 이기기 어렵지만 윤석열이 올라오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죠. 아쉽게 한 24만여 표 차로 떨어졌는데, 바보같이 졌어. 그러니 패배의 책임을 져라.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닥달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아니었으면 훨씬 대패했을 텐데, 이재명의 개인기로 엄청 그나마 거의 승리에 가까운 패배를 했다. 소위 말하는 석패를 했다. 이런 정서가 있어서 완전 초상집은 아니죠. 민주당 쪽은. 이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선거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이낙연 계열 내지 복지부동, 아니면은 말하자면 의원 내각제와 협치, 이런 쪽을 주장하는 개혁 거부 세력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좀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진보 계열의 유튜버들, 유튜브 채널들, 대표적으로 열린공감TV라거나 새날, 시사타파TV, 고발뉴스TV, 이동영TV, 그 외에 단기필마로 달리는 강성범TV라거나 그런 민주지사들 쪽에서 이 일을 어찌할꼬 이런 상황에서 어느 대담 콘텐츠 하나가 아주 깊이 눈에 띄어가지고 보게 됐거든요. 카드로는 달아드릴 텐데, 열린공감TV에 이 성과 예측 모형이라는 책의 저자로서 최동석, 뭐라고나 할까요? 최동석, 저라면 그냥 최동석 사상가, 이렇게 차라리 이름을 붙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최동석 이분이 그 열린공감TV에서 1회차에서 9회차까지 이제 대담을 했고요. 물론 본인 TV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사상 아니면 노하우를 풀어놨는데, 결론은 그거죠. 이게 이 책의 저자 최동석 이분은 한국은행에서 한 20년 근무하고 은행 재직 중에 독일 유학을 다녀올 기회를 얻어서, 말하자면 국비 유학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국제기관에서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아주 깊이 있게 통찰하고 돌아온 상황에서 바람직한 선진국의 모습은, 그러한 선진국이 갖는 시스템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엄청 설득력 있고 효용성, 아니면 효능감 높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던 거죠.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김용옥 선생님께서 강의했던 동경대전의 초대 사상가, 종교 사상가 최재우 이런 분들을 높이 칭송하는데, 저라면 이렇게 최동석 같은 분들이 제시한 우리의 나갈 바, 이런 것이 오히려 관념론에 머물고 있는 최재우 동학사상 이런 것보다 훨씬 효능감이 높은, 가치 높은 해안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중이 떠중이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서 되지도 않는 소리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사라지는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에서 정말 국민들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얼토당토하는 인물이 바로 대선 주자로 직행하는 이런 사태를 근절하자면 사회 정치적으로 어떤 평가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크게는 이제 앵글로색슨 모델과 게르만 모델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앵글로색슨 모델 같은 경우가 심지어 트럼프 같은 우리로 보자면 안철수, 윤석열 같은 낙하산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데 게르만형 모델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기초단체부터 기초의원부터 여하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검증이 된 사람만이 상위 레벨로 발탁되지 어느 날 나 정치할게 뭐 이러면서 갑자기 벼락 등장하는 이러한 경우는 사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선진화된 시스템이 우리도 도입되어야 한다 하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특정 인사가 어떤 성과를 낼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 이거를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게르만 모델식의 성과 예측 모형을 제시한 이 책을 아주 극구 칭찬을 하셔서 당연히 이 책을 구매를 해서 깊이 있게 이제 분석은 해볼 건데 말이죠. 이 최동석 선생께서 대담을 하는 가운데 오늘날에 그분이 있기까지 사상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쳤던 사상가들 아니면 저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대담 속에 특별히 추천을 하신 책이 이 두 얼굴의 조선사. 작가는 조윤민 작가인데 어쨌거나 세계 최고로 긴 시간 왕정을 유지한 조선조. 그전엔 고려조가 있었고 어쨌든 고려조, 조선조 이렇게 유례없이 길다랗게 왕조를 이어왔지만 그 내면을 구성했던 백성들 아니면 인민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두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한말에 한국을 다녀갔던 이사벨라 벌드 여사가 쓴 책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Korea and the Neighbors 이런 책에서도 보면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절대로 재물을 집에 마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극도로 가난하기를 택한 이유가 온갖 탐관 오리들이 그냥 수시로 와서 뺏어가니까 지겨워서라도 절대 재물을 뺏길 재물을 아예 모으지를 않았다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 양반 임내하는 벼슬아치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을, 인민들을, 다시 말해 국민들을 수탈한 이 치욕의 역사를 두고서 이 두 얼굴의 역사의 저자는 정말 실감나게 저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별도로 다시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가 신이 된 시장. 이 책도 권장을 해주셔서 구입을 하고 이제 또 독서에 들어갈 생각이긴 하고요. 또 에리스톤 컴플렉스. 이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한 건데 너무 욕심이 많은 탓에 아예 욕심을 불어 넣어줘서 그 허기가 욕심으로 인한 허기가 결국은 온갖 것을 다 잡아먹고 자기 딸까지 팔아먹다가 자기 결국은 몸까지 뜯어먹는 그러한 흡혈귀 같은 그러니까 욕심을 제어할 줄 모르는 탐욕의 소유자들과 관련된 얘기인데 결국은 조선시대의 사대부라 하는 양반 임내하는 벼슬아치들 정말 벼슬을 벼슬로 여기고서 학정을 일삼던 그런 상층부 오늘날의 재벌 세도가들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에 대해서 또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언어 쪽 관심이 많고 번역도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서 또 제시됐던 번역어의 성립, 일본 작가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작가는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별의 별 아주 이름이 그럴듯한 책을 다 써놓지만 내용은 하나같이 깊이 없던 경험이 너무 많아서 뭐에 대해서 일본 작가가 썼다 그러면 거들떠도 안 보는데 혹시나 하고
그래도 번역어라거나 메이주신 시절 일본 난학자들이 서구 언어를 동양 언어로 치환시킬 때 공로들도 있고 해서 이 책은 어떨까 하고 중고를 구입을 했는데 완전 새 책이에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 전 좀 이율배반적인데, 저는 책을 좀 영감을 주는 구절들은 다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데, 남의 책은 그렇지 않으면 더 좋고, 밑줄을 그었다 해도 좀 뭔가 연륜 있는 독서가가 제대로 밑줄을 그은 거라면 차라리 제가 놓치는 걸 또 한번 안 놓치도록 상기시켜준다는 차원에선 환영하긴 합니다. 어쨌든 좋은 책을 구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존 롤즈의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뭐 정의론 하면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번역서까지 이렇게 정의론 나와서 한번 또 읽어보고 그러기로 하겠습니다. 이 원서도 분량으로는 굉장히 두꺼운데, 또 다행히 PDF 파일로도 확보를 해서 요즘은 이렇게 좋은 책들도 막 무료로 인터넷에 PDF로 나오는 거 보면 행운스럽기도 하고요. PDF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는 텍스트 파일로 빨리 변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의 빨록파 특허 영어로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PDF 파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즐거운 행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명저들의 언박싱, 어쨌거나 이렇게 최근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서 모았던 책들에 대한 일별을 해봤고요. 그래서 최신 편집 콘텐츠는 이 너무나 재미있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다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계속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공감대와 지혜를 나누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